반갑습니다. 1%의 부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이명훈입니다. 오늘은 그 1%의 부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맡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도 최근에 많은 부자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종합하면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요, 첫 번째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산이 뭘까요? 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이 그냥 돈, 재산, 아파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채는 뭘까요? 빚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부자들은요, 철저하게 이 자산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채는요, 존재만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매달 빼나가는 존재를 부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이 부자들은요,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자산에만 키우는 데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자산과 재산의 차이는 뭘까요? 자산은요, 존재만으로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만요, 재산은 팔아야만 돈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금괴를 가지고만 있으면 재산일까요? 자산일까요? 예, 재산입니다. 그럼 금괴를 팔아서 아파트 상가나 부동산을 사서 임대소득을 따박따박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자산으로 바꾼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있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진짜 부자들은 매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을 키우는데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자산, 부채, 재산 차이가 뭐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비유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절대 남자 비하 아닙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혹시 남편분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준다. 그럼 어디에 속하죠? 자산에 속합니다. 근데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집에서 몇 년째 놀고 계신다. 부채죠. 그러면은 그 남편이 정말 얄미워서 원양어선에 팔았다. 예,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혹시 슬아의 자녀가 용돈을 따박따박 준다면 자산이죠. 근데 용돈을 따박따박 가져간다면 부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요. 내 재산이 얼마인지, 내 자산이 얼마인지, 내 부채가 얼마인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자산을 키우는데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의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들은요, 현금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금 흐름 하면 돈이 돌아가는 그런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도 혈액순환에 이 혈관들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일반 가정 경제에서도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경로가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대 3단계로 나눠서요,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수입이 있는데요, 바로 지출을 해버리죠. 모을 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중산층들은요, 수입은 비교적 가난한 분들이나 빈곤층보다는 많지만 부채를 키워나가기 때문에요, 결국 지출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은요, 내 주머니에 돈을 꼬박꼬박 넣어주는 자산을 키우는데 모든 돈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해도 되지만 나중에는 자산에서 나오는 돈만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부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은 어떠신가요? 부자에 가까우신가요? 중산층에 가까우신가요? 가난한 사람에 가까우신가요? 네, 이것이 바로 부의 비밀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노력할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땀을 얼마나 더 흘려서 정말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지, 노력을 더 열심히 해라,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자들은 사실은 노력을 열심히 해서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노력한 게 실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5만여 가지 가까운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 4가지 사분면으로 구분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은요, 월급이 책정되고 내가 그 월급에 책정된 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월급만큼 일을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리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고용주는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고용주들은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월급만 주고, 직장인들은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고용주와 이 직장인들의 입장 차이는 달랐죠. 그런 것들이 싫어서 내 사업을 해야겠다, 내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전문직이나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은 정해진 월급은 없지만 내가 남들과 다르게 남다른 노력으로, 그리고 차별화가 돼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자영업 현실 어때요? 전문직 현실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또 소득이 끊겨버리기 마련입니다. 이 왼쪽 사분면인 직장인과 자영업 사분면이 우리나라 인구의 9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오른쪽 사분면은 어떨까요? 비사분면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분면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가, 인베스터 분면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분면에는요, 모든 돈의 95%가 오른쪽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가 분들은요, 본인이 없어도 시스템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휴가를 가든 세계 일주를 다니든 건강이 안 좋든 돈이 들어오는 거죠. 투자가 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투입된 돈이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안타깝게도 돈은 대부분 오른쪽에 95%가 가 있고요. 사람들은 왼쪽 사분면, 95%의 사람들이 왼쪽 사분면에 있다라는 거죠. 더 와닿는 차트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내 주변에는 부자들이 별로 없었을까? 보면요, 내 주변에는 이 부자 영역에 있는 분들은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격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곳에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할 때 헬스장을 가고 골프장을 갑니다. 남들이 일할 때 여행을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 설정 자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돼야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돈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냐, 남다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노력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밀 3가지. 첫 번째 뭐죠?
예, 자산과 부채와 재산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 현금 흐름을 명확하게 아는 것. 세 번째로,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노력하는가가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세 가지만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1% 부자 비밀이, 잠깐만요. 1%만이 알고 있는 부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하시면 훨씬 더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었던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보험 영업을 했는데요. 남다른 노력과 그리고 운도 따랐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봉과 그리고 20대 젊은 나이에 정말 최연소 MDRT라는 그런 억대 연봉 위치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제 일을 하고 있는 선배분들 삶을 들여봤다 봐도 그렇게 부러운 삶으로 비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더 노력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다. 무엇인가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바쁜 것들을 조금씩 좀 멈춰야겠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분들을 만나면서 아까 부의 비밀 3가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맨하테크입니다. 저는 맨하테크를 만나고 나서요, 지금 예전과 같이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고 삶은 더 좋아졌지만 더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더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회에 나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고민들이 많아요.